이번 시간에는 클립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페이드 인아웃 되는 장면을 만들거나 위쪽의 클립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아래쪽의 클립과 교차되는, 즉 합성이 되는 그런 장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기 위한 몇 개의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자료에 있는 몇 개의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여기에서는 MVI 0379와 0382 두 개의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용이 됐고요. 먼저 0382 클립을 비어있는 타임라인에 갖다 적용을 해줍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장면이 최초로 시작이 되거나 끝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 아웃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드 인 아웃이란 시작되는 장면이 어두운 상태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페이드 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끝나는 장면을 페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페이드 인 아웃 되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투명도 설정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페이드 인 아웃 되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해준 후에 효과 컨트롤에 가보면 불투명도라는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혼합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합 모드는 포토샵 강좌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이어의 색상, 밝기, 채도 값을 설정을 해서 합성을 해준 아래쪽 레이어, 즉 영상과 합성을 해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모드를 말하죠.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페이드 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슬라이더를 통해서 투명도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페이드 인 되는 장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처음 화면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페이드 인이 시작이 되는 요 시간을 지정을 해준 후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도의 키프레임 만들기 클릭해서 현재 시간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의 장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한 1초 정도의 시간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의 시간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불투명도 값을 증가를 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1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있던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이처럼 처음에는 불투명도 값이 0이었다가 즉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서서히 1초 동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페이드 인 되는 장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투명도를 조절을 했을 때의 이 그래프의 모습은 효과 컨트롤의 타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메인 타임라인의 클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해당 클립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뉴가 나타나면 아래쪽에 클립 키프레임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선택을 해주면 그리고 트랙의 높이를 조금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적용이 된 클립에서도 조절된 불투명도를 그래프 형태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인 되는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페이드 아웃 되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아웃이 시작이 되는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을 해준 후에
이번에는 클립에서 직접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볼까요?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는 페이드 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키프레임, 즉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도형을 만들 때 사용을 했던 펜 도구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펜 도구 선택을 해서 활성화시켜 놓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곳에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번 클릭해서 포인트를 만들고요. 이제 만들어진 포인트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 도구 사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페이드 아웃 되는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이 조절선은 펜툴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들어진 조절 포인트는 선택 도구를 통해서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는 페이드 인, 아웃 되는 그 장면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투명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펜 툴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구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만든 후에 선택 도구를 통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되나요? 불투명도를 통해서 페이드 인, 아웃 되는 장면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클립과 클립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합성을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합성이라기보다는 교차되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작업을 했던 불투명도에 대한 설정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리셋 4개 변수 재설정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뀐 불투명도 값은 특정 키프레임에서만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체에 대한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든 키프레임이 삭제가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 그러면 원래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 값을 100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0379 클립이죠. 이 클립을 비디오 2번 트랙에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가운데 정도에 갖다 놓죠. 확인을 해보면 이쪽 비디오 2번 트랙에 클립이 없는 곳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클립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비디오 2번 트랙에 클립이 있는 곳에서는 2번 클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레이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어가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위쪽에 있는 클립의 투명도를 낮춰준다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클립의 모습이 교차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위에 있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해준 후에 불투명도 값을 한 50% 정도로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클립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듯 불투명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클립과 아래쪽에 있는 클립이 교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의 장면을 한 번에 보여주고자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불투명도 값을 10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번에 혼합 모드에서 살펴볼까요? 혼합 모드.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혼합 모드는 포토샵 강좌에서 살펴봤듯이 위에 있는 클립의 색상과 밝기, 채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클립과 다양한 방식으로 합성을 해줍니다. 디졸브는 단일 색상을 가진 그런 클립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어둡게 하기, 곱하기, 색상번, 선형번, 어두운 색상, 요 5가지의 모드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한 번씩 선택을 해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밝게 하기부터 밝은 색상은 전체적으로 밝게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의 혼합 모드는 일일이 한 번씩 모드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만이 결과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일일이 선택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부터 하드 혼합은 위에 있는 클립과 아래에 있는 클립이 5대5로 합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모드인데요. 5대5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색상, 밝기, 채도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차이가 있고요. 차이는 색상, 밝기, 채도에 대한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혼합을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제외가 있고요. 빼기가 있고요. 달라지는 모습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맨 아래쪽 부분은 색조, 채도, 색상, 광도에 대한 합성 모드입니다. 변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채도를 선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채도가 빠진 흑백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합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살펴본 것처럼 위쪽에 있는 클립의 색상, 밝기, 채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합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 혼합 모드는 독특한 영상 합성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일종의 투명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나중에 크로마키를 통한 합성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마스크에 관한 도구인데요. 원형 마스크, 사각형 마스크, 그 다음에 펜트를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마스크입니다. 먼저 원형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현재 선택된 클립에 마스크가 만들어지는데요. 마스크는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잠깐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동그란 마스크 안쪽은 마스크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클립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아래쪽에 있는 클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마스크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클립의 영상과 독특한 합성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투명도를 사용을 해서 페이드 인아웃 되는 장면을 만들거나 위아래 화면이 교차되는 장면, 그리고 혼합 모드와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